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5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저번에 이제 193페이지에 암흑 물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흑 에너지가 뭐냐?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은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나서 이 팽창을 점점 빠르게 만드는 요소가 무언가가 있을 텐데 우리 그거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관측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가속 팽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급팽창하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급팽창을 도입해가지고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무한히 팽창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주에는 물질들이 존재하고 물질들 간에는 중력이라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다 보면 결국에 우주는 팽창을 하다가 인력 때문에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팽창이 멈춰서 그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중력 때문에 팽창이 점점 느려질 것이다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물질의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관측한다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생각으로는 우주가 물질의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틀리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비교를 한 현상?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비교한 사건 때문에 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자, 이 1A형 초신성. 하지만 1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전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면서 팽창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A형 초신성을 관찰한 결과 우주는 이렇게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왜 밝혀졌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자, 이 1A형 초신성이 뭐길래 우주가 가속 팽창, 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이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느냐? 이건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1A형 초신성은 이제 백색 외성이 주변 질량을 흡수해서 일정한 질량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을 갖다가 1A형 초신성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1A형 초신성은 항상 같은 질량에서 폭발을 합니다. 근데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밝기는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즉 1A형 초신성은 항상 같은 질량에서 폭발하는 애인데 폭발할 때의 밝기는 질량과 관계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1A형 초신성은 항상 같은 밝기를 보여주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캐치를 해낸 겁니다. 뭐냐면 백색외성이 있어요. 백색외성. 당연히 얘도 질량체니까 중력이 세겠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별이 있습니다. 별인데 맥동 변광성 이런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맥동 변광성, 별이 맥동하듯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주변의 물질들을 막 분출해냅니다. 근데 그 옆에 백색해성이 있으면 분출한 물질들을 백색해성의 중력으로 슉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백색해성은 질량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때 얘가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 항상 정확히 태양 질량의 1.44배에서 폭발하는 게 바로 이 1A형 초신성이에요. 그래서 이 초신성의 밝기는 항상 같은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밝기도 항상 같게 나타납니다.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은 되게 우주에 존재하는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저 1A형 초신성은 항상 같은 밝기를 갖게 된다. 아무튼 1A형 초신성은 언제나 밝기가 같다. 이렇게 밝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초신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1A형 초신성 폭발해서 밝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에서 뭐 1A형 초신성 폭발해서 밝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서든 막 나타날 수 있는데 걔네들의 밝기는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걔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보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은, 제품 성능이 똑같은 손전등을 이제 우주에서 비춘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손전등. 다 똑같은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의 이름이 이제 1A형 초신성인 거죠. 1A형 초신성. 저쪽에서 이 손전등, 똑같은 밝기를 가진 손전등을 나한테 빛을 보내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보내고 저쪽에서도 보내고. 근데 그 손전등이 나로부터 얼만큼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눈으로 봤을 땐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그게 어떤 제품의 손전등인지만 알고 있다면 다 같은 밝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 초신성으로부터 내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의 특징이고,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과연 우주는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과학자의 예전 생각대로 점점 느리게 팽창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제 감속 팽창을 하느냐, 그런 걸 알아보려고 이 1A형 초신성을 이용을 해요. 자, 1A형 초신성, 밝기가 고정되어 있는 애입니다. 항상 같은 밝기예요. 그리고 이 1A형 초신성이 우리한테 보내는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이용하면 후퇴 속도를 알아내가지고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이용하면 걔의 도플러 효과를 알아낼 수 있었고, 적색 편의량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색 편의량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었죠. 여기 빛의 속도를 곱해가지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는 우리가 아는 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허블 법칙에 후퇴 속도를 대입하면 허블 상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1A형 초신성도 똑같아요. 내가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서 거리로 예상한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 손전등의 밝기를 알아요. 뭐 밝기가 10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나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구했어요. 허블 법칙 이용해가지고. 거리가 10m다. 밝기가 10이다. 거리가 10m다. 이러면 거리가 10m일 때 밝기 10자리는 얼만큼의 그 밝기로 보이는지, 뭐 이걸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지만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한다고 보면, 우리 눈에는 1로 보이겠다. 밝기 1로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밝기를 거리가 20m인 곳에서 본다면 뭐 밝기가 2분의 1로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상을 해요. 예상을. 자, 근데 실제로 그 밝기를 내가 예상하고 나서 밝기를 관측을 하니까 예상값보다 실제 밝기가 더 어둡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더 어둡게 관측이 돼요. 왜 더 어둡게 관측되냐면 예상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건데, 이 예상보다 거리가 더 멀기 위해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더 커야 돼요. 즉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 이용해서 거리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저 1A형 초신성이 몇 만큼의 밝기로 보일지까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밝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실제 밝기가 더 어둡게 관측이 됐고, 이거는 예상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제 어둡게 보이는 건데, 예상보다 거리가 더 멀기 위해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서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쓴 방법은 이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생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거리지수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이제 G2에서 배우는 거고 되게 정량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당장 그냥 허블 법칙으로만 대충 설명을 했어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인다. 좀 마음에 그게 와닿죠? 그럴 것 같다. 빠르게 멀어지니까 더 어둡게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정확히 설명하려면 적색 편의량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밝기보다도. 근데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가속 팽창을 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가속 팽창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도만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전히 자세하게 정확히는 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괜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알아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서로 간에 작용하는 그 중력을 이길 만큼 강한 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속 팽창을 하려면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존재, 즉 청력이 있어야 된다. 청력. 그럼 이 청력이 뭐냐? 과학자들은 그 청력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 청력이 존재한다는 건 느껴요. 가속 팽창을 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그 청력에 대해서 정의는 해야겠죠? 뭐라고? 그걸 정의하는 용어가 암흑 에너지인 겁니다. 암흑 에너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청력. 이거를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암흑 에너지의 효과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려면 청력이 점점 더 세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력이 점점 세지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봤을 때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우주가 커지면서 물질들 간의 중력이 작용하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서 중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은데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만류인력 식이 R제곱분의 GMM인데 아무튼
거리가 분모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팽창하니까 서로 물질들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중력이 약해지니까 암흑 에너지의 값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주가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할수록 중력가 작아져서 암흑 에너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암흑 에너지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 효과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속 팽창 시키는 거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 결국에 걔 이름은 정해줘야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는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어떤 힘인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도 정체는 모르지만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의 정체와 성질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주의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나 그런 값이 변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걔의 크기는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중력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서로 간에 멀어지려는 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 내가 이거를 똑같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둘 다. 힘이 바뀌진 않았어. 근데 내가 오른쪽 힘을 풀어버리면 왼쪽으로 옮겨져 버리죠. 얘가 세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얘가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세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약해졌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여서 이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 중력이 약해진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은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멀어지려 하는 힘은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점점 빠르게 팽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우주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감속 팽창할 줄 알았어요. 질량 때문에, 질량에 의한 중력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1A형 출신성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를 밀어내는 어떤 청력,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갖다가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암흑 에너지는 아직 정체를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암흑 에너지의 구성하는 비율, 우주의 눈에 보이는 보통 물질이랑 눈에 안 보이는 암흑 물질, 그리고 이 우주를 팽창시키게 하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 100% 우주에 존재하는 그것들을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다 더한 값이 100%라고 했을 때 각각 물질과 에너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만큼인가를 알아볼 거고 그런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가속 팽창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형들, 최신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저번에 평탄 우주랑 그 곡률이 영인 우주, 곡률이 양인 우주, 곡률이 음인 우주 하면서 우주의 미래 3가지 정도는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가속 팽창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니까 가속 팽창까지 이제 추가된 우주의 모형들이 있어요. 이게 최신 이론이고 좀 아직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우주의 미래를 설명하는 최신 이론들 그거를 설명하고 아마 진도는 끝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